네, 시장에서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멕시칸 그릴 레스토랑 치폴레. 요즘 화제 어바웃 뉴욕에서 다루었네요. 자, 파괴적인 혁신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국가전력회의에서 제시됐습니다. 핌 전력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또 첨단 패키징을 포함한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R&D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시장의 움직임과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정부가 반도체 경쟁에 대해서 산업 전쟁이다, 또 국가의 총력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또 관련해서 육성 정책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업황 회복과 이런 정부 정책 수혜받을 수 있는 반도체 분야 그리고 투자 전략 좀 공유해 주시죠. 그렇죠. 뭐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고 우리가 뭐 투자자들이라면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기술 차별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의 초강대국이라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뭐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TSMC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뭐냐?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갔고 그리고 팹리스, 파운드리, 시스템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첨단 전략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두 분 앵커께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분야들을 보면은 관련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분야입니까? 더 기술 격차를 낼 수 있는 더 나노. 네. 더 이제 기술 분야가 더 두드러지는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투자를 해라. 투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도 그쪽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주목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됐든 관련 소재 부품 장비업체가 됐든 그쪽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될 테고 더 핵심적인 것은 그거죠. 결과적으로는 2030년 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기술의 방향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가 됐든 이제는 생성형 반도체가 됐든 AI 반도체가 됐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미 우리 매일경제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쪽을 보시라.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성앵커나 우리 두 분, 뭐 정앵커나 두 분 다 아시겠지만 그쪽의 내용이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지표를 세워서 가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기업들이 뭐 한미 반도체도 있었고, 네. 뭐 엔비디아가 이제 초고성능 그래픽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팹리스가 됐든 또는 EUV가 됐든 아니면은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더 집중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반도체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왜냐하면 앞으로도 반도체를 완전히 또 벗어날 수는 없는 산업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반도체에 집중을 하되 어디 쪽에 더 집중을 할까? 그 부분을 본다면 초기술, 차별화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팹리스 또는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야 쪽에 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반도체 얘기하시면서 당연히 뭐 말씀 중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AI 뭐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다분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 새로운 수요로 각광받는 게 AI이지 않습니까? 5월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한참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뿐만 그렇죠. 아니라 사실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은 뭐 더한 나위가 없는데 이 AI 서버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이건 좋다. 근데 또 지정학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렇죠. AI 열풍이 반도체 업황에 미칠 만한 변수 뭐가 있을지가 궁금해요. 먼저 우선 이제 이거부터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느냐. 이제 정확하게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곧 그럴 것으로는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지표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일단은 이 반도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은 좀 벗어났다. 네. 아주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2분기 지나면서 D램의 생산량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건 이제 삼성전자도 빨리 감산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일단 D램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2분기 이제 끝자락 3분기 이제 올라가면서는 이제 2분기 지금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3분기 올라가면서는 생산량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결국 P와 Q가 P는 가격이고요. Q는 생산량, 공급량인데 이게 올라가야 동반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인데 이제 이쪽이 이제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반기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는 건데 특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AI 서버 쪽입니다. 생성형 이제 반도체 이른바 AI 서버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뭐 올해도 커지지만 내년에는 이제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는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반도체로 구성이 되는 서버에 비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12배 12배. 또는 많게는 27배 비용이 더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30배 정도가 들어가는 물량이 대거 투입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그만큼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타당하다. 아니 그만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 대비에 얻어내는 효과 자체가 이제 크다고 볼 수는 네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형 서버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유지될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가 그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 확보가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 관련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네. 이것 자체의 가격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시장 침투력을 위해서 낮춘다는 낮게, 얘기가 나와요. 예. 그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왜 이 테슬라가 가격을 확연히 낮추면서 맞아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좀 타격을 받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우리도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게 일종의 양날의 칼이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늘어나지만 일반적인 시장, 이 일반 AI 서브 시장이 줄어들고 또 이 생성형 AI 시장 자체의 가격 이 경쟁력이 좀 약화된다면 우리로서 얻는 이익은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만큼 한번 예. 잘 좀 두루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전일장만 보더라도 사실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반도체 대표주들 순매수 기세가 뭐 대단했습니다. 그 반면에 개인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네. 최근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잠시 뭐 주춤하다고 볼 수 있는 동안 2차 전지 다시 힘을 받고 있거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서 시장의 주도권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건 정말 두 분도 방송하면서 그런 질문들 참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섹트를 구분해서 알려달라 또는 이제 종목을 좀 가려달라, 콕 집어달라, 하나만 알려달라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제발 좀 잘 살고 보자. 그런데 뭐 방송마다 전문가분들이 늘상 받는 질문일 텐데 지금 가장 사실은 저울질을 당하는 곳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저는 이런 답변 꼭 드리고 싶어요.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둘 다 네. 놓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럼 그런 답변 뻔한 답변 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사실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가려내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둘 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일종의 우리 신체로 보면 뇌가 되고 피가 되는 것이다. 해당되고 2차 전지는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 근육과 에너지에 해당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 CPU도 다 반도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근데 2차 전지가 뭐 판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가 돌아가도록
자동차가 돌아가도록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상 획기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뇌를 위해서 피가 좋아지기 위해서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네. 좀 근육을 키워볼까? 좀 근육이 좋아져 볼까? 또는 좀 에너지를 얻어볼까? 이래서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많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공간이 넓게 보이는 건 뭐다? 2차 전지죠. 그래서 저는 네. 투자 공간이 훨씬 넓은 것은 2차 전지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훨씬 더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2차 전지죠. 왜? 뭐 셀 이미 완제품도 있고 뭐 LG 엔솔이나 또는 SDI나 또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양극재도 있죠. 에코프로, 프로비엠도 있죠. 그 외에도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양극재, 양극재 분리막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충전기 분야까지 뭐 망라해 보면 너무나도 막다고 LS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2차 전지의 매력일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망라를 해보면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투자처를 좀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테고 이미 반도체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또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얼마만큼 유지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옥석을 가려내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더 뿜뿜시킬 수 있는 그런 묘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로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끌어왔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까지 섹터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네. 주에 아무래도 FOMC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바로 전에 또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유념해야 될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아주 큰 파동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들 예상들을 하고 계시고 네. 불과 우리가 보름 전에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이번 이제 FOMC의 발표가 아마 금리를 뭐 베이비 스텝이라도 좀 네네.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점쳐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동향 확률 분석에 따르면은 동결 가능성이 또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그래도 베이비 스텝으로라도 미국 연준에서 파월의 연준 의장의 연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리는 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되고 예상됐는데 동결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매일경제를 통해서 나오는 보도는 뭐냐면 종료가 아니고 스킵이에요. 그렇죠. 7월 달에 또 인상할 수 있어요. 그때는 베이비 스텝 아니라 빅 스텝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전히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7월까지는 조금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가라앉고는 있는데 가라앉는 그 잔물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여전히 살펴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저는 경기 민감주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세 달 전에도 올해 초에도 2차 전지만 이야기해. 그래서 유튜브는 요즘에 2차 전지 이야기 안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 안 할 거 그럼 반도체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식상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 그래서 화학이나 저는 조선 쪽도 조금 더 염두에 두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는 이럴 때 경기 민감주로서의 주목받는 기업들이 포스코, 저는 요즘에 그런 경제 관련 칼럼을 씁니다. 포스코나 LS나 네. 롯데나 그리고 한화 이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라. 우리 정재영 앵커도 제가 한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전력. 왜냐하면 올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스마트 그리드 기업에 조금 더 왜냐하면 그 스마트 그리드 기업을 여러분들이 가려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좀 우리가 주목할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더우면 뭘 찾습니까? 정앵커는 뭘 찾으세요? 에어컨, 아니 수영복.
아이스크림, 맥주. 음료죠. 저는 또 그리고 스태미너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식음료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식음료 기업에 가격이 올라가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업종 자체가 식음료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화학조선 또 기업으로서는 뭐 포스코 관련주, LS, 롯데, 한화 말씀을 주셨고요. 네. 또 옥석을 잘 가린 스마트 그리드 기업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참고해서 오늘 한번 시장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 오늘의 인사이트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